자, 2교시 수업 시작할게요. 자, 165페이지 아까 풀었던 거 뭐 크게 어려움 없지 여기까지는. 그렇지. 잠깐만 각도 좀 조금 비틀어져. 뭐 여기까지 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야. 그러면은 당연히 166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는 과제가 되겠지. 여기 숙제인데 몇 개는 내가 샘플로 좀 풀어볼게. 내가 몇 개만 풀어줄게. 자, 그 중에 대표적인 문제, 그러니까 내가 지금 푸는 게 조금 어려운 걸 푸는 거야. 어려운 거. 니네가 집에서 풀기에 야 이런 거 조금 까다롭겠다 싶은 거. 왜 까다롭냐면은 이게 자유낙하만 하면 중학교 때 배웠던 거라서 어렵지가 않아. 근데 옆으로 가는 게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문제 대표적으로 샘플로 내가 풀어볼게. 그래서 내가 지금 풀을 문제가 8번하고 11번 두 개 풀을 거야. 자, 8번 내가 지금 바로 풀을 거야. 8번부터 볼게요. 넘버 8번. 요거들을 숙제로 하고, 넘버 8번. 넘버 8번부터 볼게. 자, 그림은 같은 높이에서 물체 A를 가만히 놔고, 쟤는 자유낙하지. 그리고 어떤 애는 옆으로 던졌어. 수평으로만 던졌다는 거야. 그러면 둘은 같은 높이니까 무조건 동시에 떨어져. 대신에 B는 그냥 옆으로만 조금 더 가는 거야. 그래서 운동 과정을 보면 얘는 여기서 예를 들면 자유낙하했어. 이거 딴바닥이야. 똑같은 자리에서 얘는 이렇게 쐈어. 그러면 그림에서 P점이라고 돼 있어. 여기쯤이 P점이야. 그럼 P점이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H야. 그러면은 여기 있는 애가 만약에 여기쯤 왔잖아. 그럼 얘는 어디쯤에 있냐? 여기쯤에 온다고.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야. 자, 그랬더니 이렇게 된대. P는 B가 운동하는 경로상의 한 점이면 수평면으로 높이 H고, 자, 질량은 A가 B보다 크다. 자,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경우 공기저항은 무시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돼. 왜? 어차피 공기저항을 감안해서 니들이 계산해봐라 해도 계산도 안 돼. 그러니까 이그젝트한 값이 안 나와요. 공기저항을 계산하려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경우 공기저항을 무시한다. 예를 들면 마찰을 무시한다. 옛날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중3 때 그거 배울 때도 공기저항은 무시한다 이런 말이 다 들어있는 거야. 똑같아. 그렇게 풀면 돼. 그러니까 질량도 상관이 없다고. 질량이 왜 상관이 없느냐? 질량이 큰 애가 무게가 중력이 큰 건 맞잖아. 중력이 큰 대신에 그만큼 질량이 크다는 뜻은 얘를 움직이려면 그만큼 힘도 많이 필요해. 이런 뜻이란 말이지. 그래서 실제로 자유낙하 시킬 때는 질량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꼭 알아둬.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공기저항이 없다면 깃털이나 쇠구슬 질량이 당연히 다르잖아. 쇠구슬이 당연히 질량이 크겠지. 근데 떨어뜨리면 같이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중력가속도 9.8이라는 거는 공기저항을 무시할 때 질량과 상관없이 모든 물체에 동일하게 9.8이라는 값이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겁다고 빨리 떨어지는 게 아니다. 똑같이 떨어진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볼게요. P에서 B의 수평 방향의 속력은 여전히 V야. 그러니까 지난주에 잠깐 내가 그림 그려줬잖아. 처음에 V잖아. 얘는 운동을 두 종류로 나눠서 생각한다고. 어떻게? 수평 방향과 그 다음에 수직 방향. 얘는 수평이 없지. 얘는 그냥 수직만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가는 애는 수평으로는 여러분들이 배웠던 스피드가 일정하다 그래서 수평으로는 등속도라고 표현하고, 수직으로 이걸 이제 뭐라고 부르느냐면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불러. 이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개념이 중등 교과 과정에서 없는 단어야. 안 배운 단어야. 이제 여러분들 이걸 알아줘. 무슨 말이냐? 세로 방향으로는 가속도가 있잖아. 그 가속도가 9.8이야. 그걸 우리는 중력 가속도라고 불렀어. 근데 얘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 9.8이라는 값이 수시로 변하는 게 아니고 일정하게 적용된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내려오면서 초당 9.8씩 빨라져. 그러면 자, 얘들아, 등속도, 한자로 등속도야. 그럼 이게 뭔 소리야? 아, 속도가 등이다.
그럼 속도가 일정하다 소리야. 그럼 등가속도 운동은 뭐냐면 가속도가 등이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름이 등가속도 운동이야. 그러니까 주의할 점, 등속도 운동은 빨라짐이 없어. 근데 등가속도 운동은 빨라져. 근데 이 빨라지는 과정에서 랜덤하게 빨라지는 게 아니고 초당 9.8씩 빨라지는 패턴 자체는 일정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등가속도라는 말이 안 빨라진다 소리가 아니고 빨라지는데 그 빨라짐의 비율이 일정한 거지. 요거 처음 해보면 은근히 헷갈립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어떤 학생이, 사람이 키가 클 때 키는 약간 랜덤이지만 예를 들면 기계적으로 키가 큰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1년에 1cm씩 큰다고 해보자. 그러면 키는 어떠니? 그럼 키가 변하지. 그럼 1년 지날 때마다 얘는 1cm씩 커. 그지? 그러면 키 크는 비율은 어떠니? 그럼 그건 안 변한단 말이야. 어떻게 안 변해? 1년에 1cm씩 키 크는 비율은 안 변해. 그러니까 10년 지나면 몇 cm 컸니? 10cm 컸겠네를 알 수 있다는 거지. 아까 내가 잠깐 얘기했잖아. 가속도가 3일 때 5초 지나면 속도 얼마나 빨라져? 15 빨라져. 그게 등가속도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알아? 빨라지는 비율은 이미 알아. 그럼 몇 초 지났어만 알려주면 얼마나 빨라지는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지. 쉽게 말하면 다시 얘기하면 키로 1년에 1cm씩 커. 그럼 몇 년 지났니만 알려주면 얼마나 컸는지가 예측이 되잖아. 그런 유형의 운동을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등속도 운동은 니네도 배워서 알겠지만 되게 쉬운 운동이야. 왜? 뻔하잖아. 근데 얘보다는 얘가 조금 더 어려운 운동이야. 그래서 이거 알아둬. 이렇게 포물선 운동은 수평으로는 등 속도 운동, 수직으로는 등 가속도 운동. 이걸 좀 쉽게 표현하면 수평 방향으로는 스피드가 안 변해. 수직 방향으로는 점점 빨라져. 그런 뜻이야. 자, 그러면 기억 보기 다시 볼게요. P점에서 수평 방향의 속도는 여전히 V다. 얘는 요 라인 어디에서도 가로 방향은 다 V야. 그러니까 기억이 맞았지. 운동하는 동안 가속도는 둘이 똑같이 적용돼.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운동하는 동안 힘을 누가 많이 받아 뭐 약간 이런 개념인데 질량하고 상관없이 세로 방향으로는 똑같이 빨라져. 얘들아, 만약에 세로 방향으로 빨라지는 비율이 다르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둘 중에 무조건 한 놈이 빨리 떨어져야지. 근데 얘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내가 아까 무조건 동시에 떨어진다 그랬잖아. 그래서 세로 방향의 가속도는 똑같아요. 그 값이 9.8로 정해져 있다고. 지구상에선 그렇다고.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면 A가 빨리 떨어져야 돼. 근데 얘네들은 동시에 떨어져. 그러니까 세로 방향의 가속도는 둘이 똑같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니은이 틀렸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디귿. B가 P를 지나는 순간 A의 높이가 아까 어디 있다고 그랬어? 똑같이 H에 있다고 그랬어. 어차피 떨어질 때 똑같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디귿도 틀렸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고등부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내용을 처음 배우니까 당분간은 적응기가 필요하지. 지금 당장 뭐 잘하라 소리가 아니야. 근데 내가 이런 거를 해내야 되는구나. 그러려고 우리는 선행을 하는 거야. 지금 완성을 하자가 아니라고.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배웠어.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가만히 있다가 내년에 중간고사 보면 나 시험 겁나 잘 보겠네. 그럴 리가 없지 당연히. 그때 돼서는 또 공부를 해야 되겠지. 그러나 지금 선행을 그럼 왜? 고등학교 때 하면 이런 거 나오는구나. 내년에 이런 거 빡세게 해야 되겠네. 그런 걸 미리 아는 거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태에 선행을 안 한 상태에서 내년에 이걸 배워. 그럼 그때 돼서 야 이거 뭔 소리야 더럽게 헷갈리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려고 우리는 미리 한 번쯤 배워주는 거야. 목적이 그런 거라고. 지금 완성하자가 아니라는 거야. 야 지금 완성하려면 이 문제 하나만 갖고도 여기서 막 진짜로 한 문제당 막 진짜 10분 20분씩 풀어가면서 한 10문제 풀면 오늘 수업 끝나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완성을 하려면. 근데 우리는 지금 완성이 목표가 아닌 거야. 또 한 번 반복할 시간이 있고 지금은 크게 개념을 한번 알아두는 거지 미리. 그래야
나중에 두 번째 볼 때는 지금보다는 쉬울 거 아니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8번은 답이 1번이란 얘기야. 결론은. 자, 11번 풀을게요. 11번 빨리 또 문제 읽어봐.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나 이거 어떻게 풀을까 하고 간단한 시뮬레이션 정도만 해봐. 11번 풀게. 다음 주 시험 볼 때는 저거 8번이나 11번 이런 수준의 문제는 안 낼 거야. 너무 어려워. 그러나 이 내용이 니네들이 내년에 고등학교 들어가면 고교 내신에 나온다는 거지. 나는 좀 쉽게 내겠지만. 자, 볼게요. 11번 하는 거야. 그림은 건물의 서로 다른 층에서 둘 다 수평으로 던졌어. 자, 요거 말을 잘 들어야 돼, 얘들아. 무슨 말이냐? 하나는 요 높은 데서 던지고 하나는 낮은 데서 던졌어. 만약에 둘이 동시에 던졌다 치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위가 A지, 얘가 B잖아. 다시 얘기하지만 물체의 질량에는 전혀 신경 쓰지 마. 이게 깃털이냐 쇠구슬이냐 아무 상관이 없는 상황으로 생각하면 돼. 그러면 얘네 둘이 있을 때 무조건 얘가 빨리 떨어진다고. 왜? 낮으니까. 단순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야, 하나는 여기서 자유낙하 시키고 하나는 여기서 자유낙하 시키고. 그럼 어떻게 돼? 한번 둘이 이렇게 자유낙하 시켜서 그럼 땅바닥이 여기야. 그럼 둘이 자유낙하 시키면 툭툭 이렇게 떨어져야지. 동시에 떨어지려면 얘가 막 와서 따라잡아야 되잖아. 근데 세로 방향은 어차피 동일하게 적용되니까 이 상황에서 얘가 툭 떨어지면 얘가 여기쯤 왔을 때 얘는 여기쯤밖에 안 왔겠지. 그리고 좀 이따 얘 떨어지겠지. 그치? 근데 문제를 읽어보면 뭐라고 했냐면은 둘이 같은 지점에 떨어졌대. 둘이. 그러면 궤적을 보면 얘는 여기서 떨어졌다고 치자. 그럼 얘는 이렇게 왔고 얘는 이렇게 온 거야. 근데 여기서 말을 잘 봐. 같은 지점에 떨어졌다고 했지 동시에 떨어졌다 소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 두 친구가 여기서 예를 들면 구파발역까지 걸어갔어. 근데 한 친구는 지금 출발해서 구파발역까지 갔고 한 친구는 여기서 한숨 자다가 한 10분 있다가 출발했어. 근데 구파발역에 갔어. 이 말이 같은 장소에 도달했다라는 표현을 어울릴 수 있지만 그렇다고 동시에 구파발역에 도착했다 소리가 아니잖아. 요 말을 잘 봐라고. 그럼 실제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만약에 동시에 출발시켰어. 응? 만약에 동시에 출발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툭 하고 조금 있다 툭 이렇게 떨어진다고. 동시에 떨어진다 소리가 아니고 같은 지점에 왔다는 거야. 아까 했지만 여기서 구파발역에 둘이 같이 간 게 아니고 아니면 이럴 수는 있지. 둘이 같이 출발했어. 근데 한 놈은 뛰갔어. 근데 하나는 걸어갔어. 그럼 동시에 도착할 리가 없지. 뛰간 애가 먼저 도착하겠지. 그래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겠지. 그렇지만 너도 구파발역, 나도 구파발역. 그럼 같은 장소에 도착해서는 말이 되잖아. 근데 동시에 도착했다 소리는 아니야. 얘네 둘이 동시에 도착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야. 왜? 높이가 달라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툭 얘가 늦게 떨어진다고. 근데 장소는 똑같아.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얘들아 봐봐. 만약에 얘랑 스피드가 똑같았어. 그럼 휘어지는 정도가 똑같아야 돼. 그래서 얘가 여기 왔지? 그럼 얘도 같은 스피드로 던지잖아. 그럼 얘는 여기 못 오고 여기쯤에 온다고. 곡선이 똑같아야 돼. 무슨 말이냐? 둘이 동시에 출발을 시켰어. 예를 들면 얘가 여기 오는데 한 3초 만에 떨어졌어. 얘가. 그럼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무조건 3초보다 더 걸린다고. 근데 여기까지 밖에 안 왔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돼? 자, 얘가 3초 만에 떨어졌고 얘는 한 5초 만에 떨어졌어. 근데 옆으로는 똑같이 갔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돼? 원래는 같은 스피드면
옆으로 3초간애랑 옆으로 5초간애랑 5초간애가 멀리 가야 되잖아. 근데 얘는 3초 만에 떨어졌고 얘는 5초 만에 떨어졌다고 쳤는데 같이 왔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돼? 얘를 얘보다 좀 빠른 스피드로 던진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또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구파발력까지 갈 거야. 근데 어떤 친구는 3분 만에 갔고 어떤 친구는 5분 만에 갔어. 둘이 같이 출발했는데. 이유가 뭐야? 3분 만에 간 애가 빨랐겠지.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여러분들이 낯설어서 그래. 이걸 구파발력으로 생각하면 쉽잖아. 야, 질문. 두 친구가 우리 학원에서 동시에 구파발력으로 출발했습니다. 근데 한 친구는 3분 만에 도착했고 한 친구는 5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누가 빨랐을까요? 야, 이거 대답 못하면 이거 지적으로 문제 있는 애야. 역시 그렇게 이거 나 모르겠다. 하나는 3분 만에 갔고 같이 출발했는데 하나는 3분 만에 갔고 하나 5분 만에 갔어. 누가 빠르니? 그런데 헷갈린다. 다음 주부터 오지 마 여기. 오지 마. 오면 안 돼. 진짜 그런 사람은. 이 수업을 들으면 안 된다고. 당연히 3분 만에 간 애가 빨랐으니까 3분 만에 갔고 5분 만에 도착하는 애는 걔보다 느렸겠지. 이게 그 소리라고. 자, 여기서 포인트는 같은 장소에 도착했다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얘가 오래 갔는데 이것밖에 못 간 거야. 한마디로 얘는 3초 만에 이만큼 간 거야. 근데 얘는 5초 만에 이만큼 간 거야. 그러니까 수평 방향으로 던진 스피드는 얘가 빠르고 얘는 좀 살살 던진 거야. 대신에 오래 간 거야. 이해되냐 안 되냐? 이런 게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는 내용이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어렵지. 헷갈리지. 당연히. 자, 시스템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보기 볼게. 운동하는 동안 A의 가속도의 방향과 운동 방향. 자, A가 있어. 얘가 A지. 가속도 방향은 무조건 어디야? 무조건 수직 아래야. 이거는 국룰이야. 불변의 진리야. 가속도 방향은 무조건 중력 방향이야. 얘들아, 지구에서 중력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그러진 않잖아. 그럼 얘는 가속도 방향이 이쪽이야. 근데 얘는 운동 방향이 옆에잖아. 그럼 날아갈 리가 없지. 당연히. 대신에 자유낙하 시켰어. 그럼 얘는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같다. 요러면 맞지. 자유낙하한 애는. 근데 옆으로 가는 애는 가속은 이쪽, 운동은 이쪽이니까 일단 나란하지가 않지. 같지가 않지.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 그 다음에 건물에서는 근데 질문을 봐봐. 선생님은 여기까지 동시에 던졌다를 기준으로 설명을 했어. 근데 이 문제는 둘이 동시에 던졌는지 안 알려줬어. 그런데 동시에 도착했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야, 누구를 빨리 던졌어? 느린 애를 빨리 던져야지. 다시 또 구파발력으로 또 가볼게. 한 친구가 빠르고 한 친구가 느려. 근데 누가 구파발력에 빨리 도착하느냐를 내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달리기 느린 애는 억울하지. 근데 달리기 느린 애가 이길 방법이 뭐냐? 빨리 출발해야지. 그거 말고 방법이 없잖아. 동시에 출발하면 절대 못 이기지. 근데 어찌어찌 했더니 느린 애랑 빠른 애랑 마침 구파발력에 동시에 도착했대. 그럼 이유가 뭐겠어? 치사하지만 느린 애가 빨리 출발했겠지. 이게 딱 그 상황인 거야. 그럼 A, B 중에 누가 빨리 출발했겠니? A가 빨리 출발했어. 만약에 동시에 출발했다면 무조건 B가 빨리 도착해. 됐지? 그럼 건물에서는 A를 먼저 던지고 조금 있다가 B 던졌더니 마침 동시에 도착한 거야. 그럼 니은은 맞았지? 그 다음에 질량 봐봐, 질량. 둘이 질량 어떻대? 질량이 같은 두 물체잖아. 아유, 그러면 중력은 볼 것도 없이 똑같지 뭐. 질량이 똑같다고 문제에 나와 있잖아. 같은 물체래. 같은 물체면 중력이 다를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지. 야, 교실 좀 덥지 않냐? 추울까봐 히터를 틀어놔. 좀 끄자. 왜냐면 너무 더우면 니네 좀 있으면 졸아. 자, 그래서 기억디가 틀렸고 니은만 맞았습니다. 요게 어려운 문제라고.
또 돌려 얘기하면 아 이게 어려워? 그럼 이 정도만 해낼 수 있다면 또 나름 할만도 하겠네. 쉽단 소리는 선생님은 표현을 못 하겠어요. 여러분들 기준으로 봐야 되니까. 쉽진 않지만 또 그렇다고 못 알아먹을 정도도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풀어봤고요. 그걸 참고로 하면 실력업까지도 할만해. 시간 관계상 또 너무 많이 풀면 또 뒤에 진도를 못 나가니까. 그래서 실력업까지 169페이지까지는 숙제로 참고하면 되고, 그래서 실력업에 한 2번이나 3번 이렇게 두 문제 정도가 또 조금 어려워. 나머지는 그렇게 어려운 애는 없어.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 오면 이거 풀이를 해주고 시험을 볼 거야. 지금 왜냐? 지금 배우는 내용이 시험 범위의 일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뒤로 가서 이제 또 얘가 또 어려워요. 여기가 마침 또 어려워요. 얘네들이 다 물리 파트야. 여러분들 과학은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뉩니다. 그 정도는 여러분들 흔히 물화생지 이러잖아.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옛날엔 생물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명칭이 바뀌어서 생명과학이라고 불러요.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그래서 물화생지 이런 말은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거야. 얘네 중학교 기준으로 중3 기준으로만 해볼게. 최근에 배운 게 중3 과정이니까. 중3 과정에서 속도, 가속도, 역학적 에너지, 그 다음에 나중에 6단원에서 전자기유도, 전력 막 이런 거 배웠잖아. 이게 물리 파트야. 화학은 뭐야? 1단원 원소, 원자, 질량보존 법칙, 무슨 기체 반응의 법칙, 이게 화학. 그럼 지구과학은 뭐야? 구름. 3단원인가? 거기서 구름 나오고 무슨 고기압, 저기압 나오잖아. 이게 지구과학. 그리고 저기 7단원에 별과 우주 있지. 얘도 지구과학 파트야. 생명과학 파트는 말 안 해도 알지. 4단원에서 그 저기 눈깔 나오고 뭐 호르몬 나오고 맞잖아. 당연히 그게 생명과학이지. 또 5단원에서 세포 분열 나오고 염색체 나오고 그 정도는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잖아. 그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중에 지금 배우는 건 물리 파트인데, 자, 이번 챕터도 왜 어렵냐? 태어나서 니네가 처음 배워서 어려워. 바로 운동량과 충격량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태어나서 처음 배우는 거야. 물론 시작하자마자 잠깐 나오는 저 관성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두 번은 들어봤어요. 야, 관성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구야? 과학자 중에? 관성 없어? 관성이랑 나랑 안 친해가지고 아무런 관심이 없어? 응? 관성하면 이제 갈릴레이의 사고시야. 갈릴레오 갈릴레이 정도는 여러분들 들어봤잖아. 그지? 이 사람이 한 게 되게 많지. 망원경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래도 지구는 돈다 정도는 여러분들 들어봤지?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그지? 왜냐면 옛날에 프톨레마이오스가 천동설을 주장할 때 이 우주의 근원은 지구다. 이게 약간 이제 기독교 사상이지. 응? 잘못된 사상이지 지금 생각해보면. 어쨌든 그랬는데 갈릴레이가 지 혼자 망원경 연구해 망원경 만들어가지고 이 연구하다 보니 야 이게 화성의 역행 같은 거 외행성의 역행 내행성을 보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데 외행성을 봤더니 이게 지구를 중심으로 얘들이 공전을 하면 뭔가 안 맞아를 최초로 알게 된 거지. 그러니까 최초로 알게 됐다기보다 코페르니쿠스가 천동설을 그러니까 지동설을 주장을 했지만 그거를 뭔가 좀 체계적으로 뭔가 뒷받침한 사람이 이제 갈릴레오 갈릴레이지. 그래서 지가 망원경 개발해가지고 렌즈 갖고 막 해가지고 막 화성 쳐다보고 목성 쳐다보고 하면서 아이 뭐가 좀 이상한데? 뭐 예를 들면 그랬지. 그러다 이 사람이 이제 일화지 일화. 나도 그 시대로 가본 적은 없어서 이게 실제 사실인지 아닌지 나도 몰라. 나란 거 알겠냐? 나도 책 읽어서 아는 거지 뭐. 내가 그 시대 살아봤나? 나중에 이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제 종교 재판에 회부되지. 그래서 너 아직도 지구가 돈다고 생각해? 우주가 도는 게 아니고 그랬더니 아니요 생각해봤더니 우주가 돌아요. 지구가 왜 돌아요? 이런단 말이지. 그지? 그러니까 오케이 네가 드디어 사람 됐구나. 너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회개를 했구나. 오케이. 그러면 이제 풀려나는 이제 뭐 거기서 뭐 그래도 지구가 돌아요. 그러면 진짜로
어디 뭐 팔 하나 잘렸을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면서 나오면서 그 유명한 말은 그래도 지구는 돈다. 요 정도 일화는 다 들어봤지? 야,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어렸을 때 이제 과학서적 같은 거 읽으면 그거 나오잖아. 그 사람이 이제 한 게 되게 많아. 뭐 관성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운동량, 충격량은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봅니다. 자, 선생님이 아웃라인을 좀 설명해 줄게. 왜냐면 이 상태에서 니네 야 이거 읽어봐라 해봐야 이해가 잘 안 돼. 자, 먼저 관성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내가 아웃라인을 설명을 먼저. 관성이다 그러면 그래도 내가 좀 들어본 단어야. 관성이 뭐냐? 물체가 현재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야. 어?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물체는 멈춰있는 애는 계속 멈춰있고 싶어 하고, 운동하고 있는 애는 현재의 운동을 유지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걸 관성이라고 정의한 거야. 그래서 어렸을 때 만화 보면 누가 막 도망가고 누가 쫓아가. 그런데 보통 쫓아가는 애가 보통은 등치가 쬐끄맣지. 그러니까 아니 도망가는 애가 등치가 쬐끄맣지. 그리고 쫓아가는 놈은 등치 이따시만 하잖아. 대표적으로 톰과 제리. 니네 톰과 제리 이런 만화 아냐? 뭘 봤냐? 하여튼 뭐 그렇다고 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도망가다가 휙 하고 방향 바꾸면 끽끽끽끽 하면서 이제 오버하잖아. 바로 못 멈추고. 어? 그래서 실제로도 우리 일상에서도 등치 크고 좀 뚱뚱한 애들이 보통은 느려. 행동이. 좀 조그맣고 좀 마른 애들이 좀 순발력이 좋은 편이지. 일반적으로는. 물론 안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지. 운동선수 말고 나는 평범한 사람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관성인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등치 큰 애들이 쉽게 말하면 대형 트럭 같은 걸 예를 들어 볼게. 이런 애들은 가다가 브레이크 밟아도 금방 안 멈춘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경차, 모닝 쬐끄만 애들은 생각보다 금방 멈춰. 그러니까 이제 큰 트럭 같은데 뒤 쫓아가다 얘가 브레이크를 밟아도 이렇게 사고 나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기차는 앞에 저기 차가 있어도 금방 못 멈춰요. 근데 선로 지나가면 그냥 가는 거야, 한 방에. 살지도 못해요. 어? 그래서 선로에서 사고 나면 무조건 기차 잘못이 없어. 선로를 지나간 사람이 잘못이야. 그래서 선로 같은 데는 아예 못 가게 막잖아. 선로 함부로 내려가면 야 지하철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를 뛰어내렸으면 뛰어내린 사람이 잘못이지. 지하철이 뭔 죄가 있겠냐. 왜? 금방 못 멈추니까. 등치가 그만큼 크니까.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일단 관성이야. 좀 이따 내가 읽어보라고 하면 한번 또 신경 써서 읽어보면 돼. 관성은 안 어려워. 니네 머릿속에 한 50% 정도는 이미 머릿속에 어느 정도는 들어있단 말이야. 응? 자, 이제 문제는 운동량과 충격량이라고 해서 새로운 개념이 나옵니다. 물리적 정의인데 속도, 가속도, 뭐 힘 이런 것처럼 새로운 물리량이 나와. 그래서 운동량과 충격량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 문자로는 운동량을 모멘텀이라고는 하는데 영어 단어로는 모멘텀이라 그래. 우리말로 운동량이고. 근데 알파벳 P를 씁니다. 얘를 어떻게 정의했느냐? 질량 곱하기 속도로 정의했어. 그래서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약간 운동 관성 같은 느낌이야. 무슨 말이냐? 자, 운동량이 크다 그러면은 질량이 크거나 속도가 빠르거나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값이 커야 되겠지. 물론 둘 다 클 수도 있고. 그걸 운동량이라고 정의한 거야. 좀 쉽게 표현하면 운동량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얼마나 빡세게 운동하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값이야. 그러면 운동량이 크다는 게 도대체 그럼 현실적으로 무슨 의미를 가져? 그러면은 운동량이 크면 내가 쟤를 뭔가 멈추게 하거나 변화를 시키고 싶어. 그만큼 빡세다는 뜻이야. 쉽게 말하면 운동량이 큰 애가 나한테 다가오고 있고 운동량이 작은 애가 나한테 다가오고 있어. 나 멈출 때 어디서 더 고생해? 운동량 큰 애 멈추기가 빡세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돼. 그래서 질량과 속도의 곱이야. 야, 질량 단위가 뭐야? 질량 단위가 뭐예요? 야,
알러지. 질량 단위가 뭐야? 네? 질량 단위가 뭐야? 그 그래 킬로그램이야. 물론 얘들아 그램도 쓰지만 우리는 메인이 킬로그램이야. 얘들아 물리에서 그러니까 과학에서 물리뿐 아니고 과학에서 쓰는 기본 단위들이 몇 가지가 있어. 꼭 알아둬. 근데 내가 지금 샘플로 몇 니가 다 아는 거야. 시간은 우리 일상에서는 저런 시계 할 때 무슨 예를 들면 지금 봐봐 저 시계 대략 야 지금 몇 시냐고 물어보면 한 5시 35분 이 정도로 얘기하지 5시 35분 9초 이러는 사람은 별로 없어. 그치? 그래서 시분이 일상 대화에서는 중요하지만 과학에서는 세컨드, 초가 기본 단위야. 그래서 물체가 1시간 30분 동안 운동했다가 아니고 물체가 몇 초 동안 운동했다. 그래서 시간은 초가 기본이야. 질량은 킬로그램이 기본이야. 그러면 길이는 기본 단위가 뭐야? 길이. 우리 일상에서는 센티미터도 꽤 써. 근데 과학에서는 미터가 기본이야. 니네 위치 에너지 생각해봐. 옛날에 9.8 mH 할 때 H 미터로 따졌잖아. 그래서 50cm 나오면 어떻게 했어? 50 썼어? 노노 0.5m로 바꿔서 계산했잖아. 그지? 그래서 길이는 미터가 기본. 알아도 어차피 계속 앞으로 3년 동안은 이렇게 써먹을 거니까. 그래서 시간은 초, 질량은 킬로그램. 물론 그램을 써도 잘못된다는 게 아니고 그램을 쓰면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메인으로 얘네들을 주로 쓴다 이런 뜻이지. 그리고 길이는 미터. 그럼 당연히 속도는 미터 퍼 세크가 기본이야. 이런 거는 이제 국제 표준 규격이라면서 SI 단위라는 표현을 쓰거든. 이런 게 기본 단위야. 몇 개 되지도 않잖아. 이거 갖고 이제 다 응용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간, 초, 세컨드, 길이, 미터, 질량, 킬로그램, 속도, 미터 퍼 세크. 요 정도만 알아도 충분해. 지금 4가지밖에 얘기 안 했잖아. 그리고 지금 내가 말한 4가지를 니네 이미 머릿속에 다 아는 거야. 조금 헷갈렸을 뿐이지. 오늘 처음 들어보는 얘기들이 아니잖아. 이미 다 써먹었던 내용들이잖아.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에너지는 줄.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이미 할 때 몇 줄 다 해봤잖아. 니네 다 아는 거야 이미. 자 다시. 그럼 운동량은 킬로그램이지 단위가. 속도는 단위가 방금 뭐라겠어 내가. 속도 뭐라겠어. 그래 미터 퍼 세크라고 방금 했잖아. 그래서 운동량의 단위는 얘들아 운동량만을 나타내는 전문 단위는 없어. 그냥 얘가 그대로 붙여서 킬로그램 점이 있는 곱하기 그런 뜻이겠지. 미터 퍼 세크가 그냥 운동량을 나타내는 하나의 새로운 단위가 돼버린 거야. 운동량만을 나타내는 단위 뭐 무슨 에너지 줄 막 이런 것처럼 없어. 그냥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단위야. 근데 사실은 당분간은 얘들아 여러분들은 단위에는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 극단적으로 얘 쌩까고 숫자 위주로만 봐봐 우리는. 그러니까 간단한 예로 자 어떤 질량이 1kg인 물체가 현재 5m per sec로 운동하고 있어요. 얘 운동량이 얼마니? 5네. 쉽잖아. 당분간은 이렇게만 할 줄 알면 된다고. 이게 운동량의 개념이야. 그러면 숫자도 중요하지만 개념을 알아야지. 그래서 운동량이 크다라는 게 뭐냐? 아 그만큼 얘가 어떤 이 녀석을 내가 뭔가 힘을 줘서 변화시키고 싶어. 그럴 때 운동량이 큰 애들은 변화시키기가 빡세게 되고 운동량이 작은 애들은 내가 조금만 툭툭 건드려도 금방금방 변하겠구나 정도가 운동량이 가지는 어떤 실질적인 의미 정도로 생각하면 돼. 여기까지 됐지? 이게 운동량이야. 자 그럼 충격량은 뭐냐? 임펄스라고 해서 I라는 단어를 씁니다. 얘는 어떻게 되느냐? 힘 곱하기 시간으로 또 정의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서 운동량 P는 MV, 충격량 I는 FT라는 걸 외워야 되는 거야. 이건 여러분들이 왜 외워야 됩니까가 아니고 이건 정해진 거니까. 우리는 지식을 배우는 사람들이잖아. 내가 지식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럼 얘도 똑같아. 야 힘의 단위 뭐야? 힘 단위 뭐야? 니네 아는 게 하나밖에 없잖아. 그 뉴턴, N이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뉴턴을, 이거 뉴턴이라는 과학자 이름 딴 거야. 힘은 몇 뉴턴 다 알잖아. 그러니까 이거 시간이야, 시간, 타임. 기본 단위 뭐라 그랬어? 초, 세컨드라 그랬잖아. 그래서 충격량의 단위는
뉴턴 곱하기 세컨드가 역시 얘도 별도의 어떤 충격량만을 나타내는 새로운 언어도 새로운 단위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자체가 충격량을 표현하는 단위야. 자, 그럼 운동량은 어떨 때 써먹느냐? 어떤 물체가 현재 운동하고 있어. 야, 당연히 야 얘가 지금 현재 멈춰 있어. 그럼 운동량 얼마야? 볼 거 없이 0이지. 속도가 0인데. 그럼 질량이 0이어도 당연히 운동량이 0이겠지. 근데 질량이 0인 경우 우리가 다루질 않지. 왜냐? 질량이 0이라는 거는 뭔 소리냐면 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잖아. 존재하는데 질량이 0인 경우는 없어. 단 굳이 따지면 하나 있어. 빛. 빛이 운동량은 있는데 빛이 몇 킬로그램이야 이런 표현을 쓰진 않거든. 근데 이거는 고등 물리학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 기준으로 향후 2년 안에 배울 일이 없어요. 한 2년쯤 후에 배워.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질량이 0이야? 그럼 물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질량이 0인 경우 니들이 신경 쓸 이유가 없지. 그래서 속도가 0인 경우는 운동량이 0이구나.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자, 이번에는 이제 그럼 충격량은 어떻게 쓰이느냐? 아, 힘들어. 자, 봐봐. 여기 어떤 물체가 바닥에 쇠구슬이 있어. 뭐 예를 들면 뭐 질량이 1kg이고 얘가 예를 들면 한 2m/s로 마찰이 없는 아주 매끄러운 수평면에서 떼굴떼굴 실제로 여기다 쇠구슬을 굴리면은 내가 얼마나 잘 굴러갈지는 모르겠지만 하다못해 얼음판에서 굴려도 죽을 때까지 굴러가진 않아. 아무리 얼음판에서 굴려도 저기쯤 어디 가면 언젠가 멈춰. 왜? 실제 우리 리얼 세상에서는 마찰이라는 개념이 있고 이 마찰이라는 개념은 무조건 운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언젠가 멈춰. 실제 마찰이 있으면. 근데 우리는 마찰이나 공기저항은 무시한다 라고 가정을 많이 하는 편이야. 그럼 어떤 애가 마찰이 없는 바닥에서 2m/s로 운동하고 있어. 그럼 얘 지금 무슨 운동해? 이걸 뭐라고 불러? 이걸 등속도 운동이라고 부르잖아. 이 정도는 알잖아. 니네 다 아는 거잖아. 그래서 현재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2m/s로 운동하는 걸 내가 봤어. 그러다가 내가 얘네들하고 어쩌고 얘기하다가 딱 쳐다봤더니 제가 조금 있다가 쳐다봤더니 조금 있다가 다시 쳐다봤어. 몇 초 있다가 쳐다봤더니 얘가 갑자기 4m/s로 속도가 빨라졌어. 참고로 여기서 질량이 변하는 케이스는 없어요. 그러면 운동량이 변했다라는 거는 물체가 변신하는 경우는 여러분들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운동량이 변했다는 건 니들은 속도가 변했다고 이해하면 돼.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야 운동량이 커졌어 그러면 속도가 빨라진 거고 운동량이 줄어들었어 그러면 속도가 느려진 거고 운동량이 0이야 그럼 멈춘 거야. 질량은 안 변해. 물론 과학에서 질량이 변하는 케이스가 없습니까? 있지! 역시 이거는 대학교 들어가서 배워. 그러니까 당분간 니들은 상관없다 이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도 운동량이 변했다라는 거는 속도가 변했다로 이해하면 돼. 그거랑 똑같아. 니네 저기 중3 때 운동에너지 배웠잖아. 똑같은 물체야. 그럼 운동에너지가 커졌어. 이게 뭔 소리야? 물체가 있는데 운동에너지가 커졌대. 이게 뭔 소리야? 빨라졌다 소리지. 운동에너지가 0이야. 뭔 소리야? 멈췄다는 거지. 똑같아 원리가. 근데 이 시점에서 나는 운동에너지를 만약에 까먹었다. 그럴 수 있어.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의 몫이야. 그럼 이 중에는 분명히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 물어보면 다 중3 때 배운 거야. 심지어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도 한 번씩은 봤어. 근데 누구는 까먹고 누구는 안 까먹을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걸 덜 까먹는 애들을 뭐라 그래? 공부 잘하는 학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건 방법이 없어. 그럼 누구는 홀라당 다 까먹는 사람이 있지. 그런 애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공부 못하는 학생이라고 부르는 거야. 어떻게 사람이 다 똑같겠냐. 근데 어떤 사람이 될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야. 나는 그걸 갖고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나는 가르쳐줘.
그리고 내가 똑같이 가르쳐도 분명히 이 중에는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교실에서 똑같은 컨디션에서 공부를 했지만 분명히 이걸 더 잘 이해하고 분명히 이 중엔 집에 가서 복습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누구는 숙제 뭔지도 까먹는 사람도 있을 테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때부터 이제 갈리는 거야. 그거를 개고생하면서 해가면서 이제 고등학교 동안 아이씨 더럽고 치사하지만 공부는 해야지 하면서 이제 꾸준히 공부를 하면 그 사람은 좋은 대학을 갈 테고 그렇지 않고 아유 이거 배우면 뭐하냐 운동량 적당히 알아서 내 인생에 뭐가 중요하다고 해서 다 까먹으면은 상대적으로 좀 덜 좋은 대학을 가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갈리는 거야. 별게 아니야. 갈리는 게. 근데 이게 이제 과학에서만 이게 결정되는 게 아니고 수학도 영어도 국어도 조건은 똑같이 뭐 똑같은 원리야. 그 힘든 걸 다 이겨내는 사람은 야 여기 공부 전교 1등은 니네 여기 혹시 중학교 때는 전교 1등의 개념이 별로 없지. 비유를 하자면 올백 맞아. 야, 중학교 때도 올백 맞아 본 적 있냐? 한 5과목 시험 중에? 5과목 딱 한 개 틀린 적 있어. 한 개 틀려본 적 있어? 한 개 틀리면 잘한 거지 그 중에. 야 설이나 올백 맞아 본 적 있냐? 중학교 때 없냐? 하나만 틀려도 한 5과목 국영수가사 보통 한 5개 보지. 5개 중에 그래도 전 과목에서 하나 틀려서 되게 잘한 거잖아. 근데 야 공부 재밌어서 했겠냐고. 아니라고. 쟤도 공부하는 것보다 노는 게 더 좋다고. 근데 그냥 한 거야. 재밌어 공부? 너 공부할래? 친구들하고 저기 홍대 가서 쇼핑할래? 그럼 너는 홍대 가서 쇼핑한다 그러지. 그래 안 그래? 공부 재밌어서 하는 사람 없어요. 물론 가끔씩 TV 같은 데 보면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니네 뭐 책 내는 애들 있잖아. 있어. 아니, 없진 않아. 정상인이 아니야. 아니야. 정상인 아니야 얘들아. 공부가 재밌으면 정상인이 아니야. 그런데 있잖아 얘들아. 그게 나쁜 의미의 정상인이 아니다 이런 보다는 그런 사람이 또 천재야. 얘들아. 천재가 정상인이 아니야. 아니야. 원래 일반적인 웬만한 사람이면 웬만큼 똑똑하다고 감안해도 공부는 재미가 없어. 어? 그런데 가끔씩 그걸 재밌어하는 사람이 있어. 야 나는 홍대 가서 쇼핑하는 것보다 야 운동량 충격량 계산하는 게 더 재밌더라. 이상한 애잖아. 그 정상인 아니야 얘들아.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순 있어. 그 사람은 그쪽 분야에 그게 쭉 유지가 되면 그 사람이 나중에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 잘 알고 뭐 대학 교수 되고 뭐 어디 서울대 가고 카이스트 가고 막 하겠지. 그렇게 되는 거야 얘들아. 응?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해. 근데 그거를 하기 싫지만 참고 하는 거야. 응? 누구나 똑같아. 그걸 누가 잘 참고 누가 잘 버티느냐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조금 물론 공부를 잘한다고 이 사람이 무조건 잘 되느냐는 아니야. 좀 다른 문제긴 해. 쉽게 말하면 서울대 나오면 인생이 무조건 행복하냐 이렇게 극단적으로 물어본다면 선생님은 살아봤잖아. 인생을 니네보다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훨씬 많으니까. 근데 꼭 그렇진 않더라. 근데 평균을 봤더니 서울대 나온 애가 고졸보다 잘 살더라 이거야. 확률이 월등히 높아. 조금 높지도 않아. 월등히 높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높은 확률을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부모님들이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해라라고 어쩔 수 없이 하지. 근데 솔직히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니네들이 어느 정도 공감을 할 거야. 아 그렇구나. 근데 이 똑같은 얘기를 엄마 아빠가 얘기하면 대부분 엄마지. 왜 아빠는 이런 잔소리 별로 안 하잖아. 엄마가 얘기하면 또 저런다고 니네 이러잖아. 똑같은 얘기했는데. 그치? 그러지 말라고. 다만 표현이 좀 다르고 또 똑같은 얘기를 아침에 했는데 점심 때 또 하면 좀 승질은 나지. 그치? 아침에 공부해! 그랬는데 점심 때 숙제 좀 하다가 잠깐 TV 보고 있는데 공부 안 해! 이러면 이제 열 받는단 말이야. 그건 열 받지. 근데 좀 엄마들이 좀 그런 성향, 동영상, 엄마들이 조금 그런 성향이 있긴 해. 한 번 했으면 말아야 되는데 어제 내가 뭐 실수했어. 근데 어제 얘기했는데 오늘 밥 먹으면서 또 얘기해. 그럼 욱하고 올라오지 순간적으로. 그지? 특히 남학생들 그 욱하잖아 니네. 엄마랑 얘기 안 하고 뭐래 엄마가 뭐라 막 이러잖아. 근데 또 남자애들이 보통 그러지. 여자애들은 그래도 좀 속으로 삭히고 엄마한테 대놓고 대들진 않아. 남자애들은 이제 막 대든다고. 왜? 니네 이제 요쯤 되면 엄마가 때려도 안 아프거든.
겁이 안 나. 아빠가 이제 빡쳤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조심해야지. 근데 니들 야 너 엄마가 때리면 아프냐? 엄마 무섭냐? 안 무서워. 이제 도망가면 그만이니까. 그렇잖아. 그리고 니네 나이쯤 되면 이제 엄마가 때리라고 엄마 잡잖아 이제. 남자애들은 그래. 선생님도 어렸을 때 그랬고. 근데 하여튼 내가 이 얘기 왜 했냐면 공부는 재미가 없지만 참고 하는 거야 얘들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공부가 재미가 없다고 해서 니들이 이상한 애가 지극히 정상이냐? 응? 지극히 정상이냐? 그걸 그냥 누가 잘 참느냐? 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자, 충격량 얘기하다가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야 좀 이따 하자. 너무 힘들다. 나도 힘들고 너네도 힘들고. 왜냐면 내용이 어려워서 내가 오늘은 딴 얘기를 좀 많이 했어. 왜냐면 이것만 하면 재미없잖아. 어? 그래서 자 지금부터 야 2교시 여기서 마치고 조금 쉬었다가 이거 안 지울 거야. 그래서 계속 연결해서 할게. 2교시 여기서 마치고 3교시 연결해서 할게요. 2교시 끝! 좀 쉬자.